현재는 일단 크루즈 시장은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용 인구도 가장 많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 형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현재는 그나마 많이 이용하는 게 중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크루즈 선사들 모항이 현재 주로 있는 게 싱가포르에 모항을 두고 있는 선사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 상하이를 모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일본 도쿄. 현재 크루즈를 운항하는 모항은 현재 아시아에서는 크게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홍콩에서도 좀 뜨고. 그래서 한국을 모항으로 하고 있는 크루즈 선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냥 잠깐 들렸다가는 기항지 역할밖에 못해요, 현재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떠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것도 있지만 중국 아니면 일본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크루즈가 와서 모객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아시아 사람들은 크루즈 안 타지 않아? 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크루즈 타기에는 돈이 없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나쁘죠? 제가 이게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크루즈가 많이 안 크게 된 계기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만났을 때 크루즈 여행은 왜 안 해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몰라서랍니다.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크루즈로 여행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그 유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 비행기 타면 14시간, 12시간이면 갑니다인데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냐 물어보거든요. 에펠탑 보러 우리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근데 크루즈 타고 에펠탑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뭐 무식하다 이게 아니에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10년 전에 호텔 예약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호텔 전화해서 이제 호텔을 전화하거나 거의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어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여행사에서 부르는 거. 호텔 값이 10만 원이 옆에서 100만 원 부르면 100만 원 내고 가야 돼요. 모르니까. 전화할 수 있는 게, 국제 전화하는 거 엄청 비싸고 언어도 안 통하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되니까 호텔 예약하는 거 이젠 다 풀렸죠. 지금 크루즈 시장이 예전 호텔 30년 전의 시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여행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먹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비싼 줄 아니까. 잘못 알려진 것들이 좀 있던 게 현재 크루즈 시장의 이제 현 상황인 거죠. 근데 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아시아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시장이 이제는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 실제 예로 작년에 싱가포르에 크루즈가 모항으로 두면서 계속 떴었죠. 3박짜리, 한 번씩 뜨니까. 4박짜리, 5박짜리가 계속 반복으로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싱가포르 국민의 전 국민의 13%가 크루즈를 탔어요. 굉장한 수치예요. 한국에서도 그만큼 뜬다 그러면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훨씬 탑승률은 올라갈 것 같아요. 부산에서 막 뜨잖아요. 저기 전세서 선사에서 운영하는 크루즈 노선이 아니라 그냥 여행사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운항하는 형태다 보니까 가격대도 원래 크루즈 가격보단 조금 높고 하죠. 요즘에 그래서 그 문의가 많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모항지로 하는 크루즈는 없나요? 정기적으로 뜨는 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강릉에서 속초 뜨는 거 봤는데 부산에서 뜨는 건 뭔가요? 테마를 넣어서 뭐 이제 뭐 트로트다, 뭐 뮤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크루즈, 뮤직 크루즈로 띄울 수 있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인 노선으로 판매하는 거는 선사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에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배가 없어요. 한 대 가지고서 대만에서 전세 내가지고 돌다가 또 인도네시아 가서 돌다가 어디 가서 돌다가, 왜냐면 그 배는 싸거든요. 싼 배인데 전세 낼 땐 싸지 않습니다. 금액이 일반적인 전기 노선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테마를 넣어서 또 가치를 넣었잖아요. 금액이 더 올라가고. 한국에서 크루즈선을 얘기할 때는 교통수단인 비행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관광지 리조트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국 놀러 가고 베트남 놀러 가고 할 때는 베트남이나 태국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태국에 있는 리조트 시설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볼 때 크루즈는 실제 그렇게 봐야 돼요. 약간 내가 크루즈를 타고 싶어 그러면은 뭐 상하이나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로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이 크루즈라는 리조트 상품을 이용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형태예요. 거의 그런 여행이라고 봐야 되지, 한국에서 떠서 뭐 여행지를 갔다가 한국으로 온다라는 개념은 아직은 좀 안 맞습니다. 아예 없어요. 7월 달에 인천에서 떠가지고 도쿄 가는 11박 12일짜리 NCL의 스피릿호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십투어 했던 주엘호랑 거의 비슷한,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크루즈일 수 있는데, 그 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처음에 떠서 제주도 갔다가 일본을 돌아요. 한국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도쿄까지 가는데 10일이 걸린다고? 기항을 매일 합니다.
항구들, 일본에 있는 항구들. 일본에 나가사키도 갈 수 있죠. 뭐 거기 뭐 오사카도 있죠. 그래서 뭐 가는 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섬들을 돌아서 후지산에 갔다가 그 다음날 도쿄까지 들어가는 11박 12일짜리 항해가 있어요. 11월 달에 뜨는데 그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뜨는 거. 현재 남은 거는. 얼마 전에 3월 달에 뭐 오시아니아도 떴었죠. 그리고 리젠트 얼마 전에 들어와가지고 인천에서 손님들 내리고 다시 탔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에서 떠서 한국에서 내리거나 한국에서 떠서 일본에서 내리는 항로들은 있어요. 가끔. 한국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각해보시면 12일을 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선사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하면 될 일이에요. 뭐냐면 선사에다가 야 11박 12일 타는 거 야, 유럽 사람들이 타라는 거지 우리 보고 타라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은 좀 짧게 만들어줘봐. 4박 5일짜리 만들면 우리가 할게. 그럼 반반 나누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떠가지고 나가사까지 가고 거기서 끊고 다시 도쿄로 가라 했더니 일단은 두 번째 항로는 얘네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법이 카보티지라는 법이 있어요. 외항사가 자국의 국내에 들어와서 여객 행위를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똑같이 비슷한 법률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국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일본 도는 크루즈가 부산에 하루 들어왔다 다시 가잖아요. 해외에 한 번만 나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일본만 돌지. 근데 단지 다만 제가 그래서 짧게 해주면은 많이 팔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많이 타는 걸 입증해줘봐. 그러면 우리가 짧은 걸 할게. 이게 지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선사랑 제가 계속 핑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크루즈 여행이 대중화가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아직 조금 그게 안 잡힌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시장성만 놓고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의 소득 수준만 따져보면은 충분히 유럽과 미국 시장을 넘어설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됩니다. 이 3국만 합쳐도.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크루즈 시장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걸림돌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과 조금 다른 휴가 문화, 이것만 조금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크루즈 선사들이 아시아를 못 먹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아마 배들이 몰려 들어올 거예요. 문화가 개선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 되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이제 은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먼저 캐리를 해주시면 우리도 이제 덩달아서 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짧은 일정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 4박 5일짜리, 뭐 3박 4일짜리, 4박 5일짜리, 5박 6일짜리는 상해만 가서도 탈 수 있고요.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국에서 뭐 비행기 타고 상해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 1시간 반. 게다가 비행기 가격도 뭐 상해까지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상해에서 떠서 가는 크루즈 노선들 보면은 이제 일본 뭐 오키나와 쪽 들렀다가 뭐 다시 상해로 가는 뭐 짧은 진짜 3박 4일 이런 일정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는 뭐 제주 들렀다가 후쿠오카 쪽 그쪽까지 갔다가 가는 한 뭐 7박 8일 일정도 있고 길면은 그래서 상하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정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길어야 7박 8일이에요. 현재 한국에서 뜨는 크루즈는 많지는 않지만 가까이 있는 게 지금 상해 크루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상해 크루즈 이용객들 중에 중국인들 못지않게 한국인들 비중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마 선사에서도 한국인 시장을 아마 좀 다르게 보긴 할 거예요. 한국 노선을 뚫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인식이 쓴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국내에서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여행들도 생겨나겠죠. 현재 폴리트립스에서 크루즈 상품 찾으시다가 원하는 상품이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이긴 모든 크루즈 선사의 모든 크루즈 여행 상품을 다 올려서 판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상하이 크루즈나 싱가포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본인 휴가 일정이나 이런 것 등을 저희 이제 카카오 채널 폴리트립스로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맞는 일정 찾아가지고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아시아 크루즈 뭐 조금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크루즈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폴리트립스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에 대한 발전사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리트립스 이영준이었습니다. 최종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